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8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충청북도지사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이가 개죽을 쓰는 듯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계셔 화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현재는 무소속인 윤미향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윤미향에게도 명예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두 가지 소식과 함께 정의당 내에서 두 번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폭로 후 심경 토로까지 종합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충청북도지사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아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결과가 좀 의외입니다. 노영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보좌했던 문재인의 최측근,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전라도민들에게만 물어본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87년 직선제 부활 후 가장 높은 지지율 45%로 임기를 마친 대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노영민의 지지율은 왜 이 지경인지, 국민의힘 후보를 역전할 기미가 왜 이렇게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건지 저는 지금 이것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23일 충북기자협회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52.3%,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2%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4.1%로 지난 4일 충북기자협회가 같은 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지지율 격차에 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김영환 후보가 청주를 포함한 도내 4개 권역 모두에서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섰고 성별 지지율도 남녀 모두 김영환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령별로는 노영민 후보가 18세에서 29세 그리고 40대에서 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노영민을 지지하는 젊은 층 여러분, 노영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지지를 하는 겁니까? 노영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보좌할 당시 멀쩡한 국민을 살인자라고 지칭했던 악랄한 자입니다. 제가 당시 노영민 입에서 나온 그 살인자 발언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떡하실 겁니까? 이왕 나온 국민들 이렇게 가둬가지고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염 위험도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사실 이렇게 가두는 게 옳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8.15 광복절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참석한 그 사건 때문에 확진자가 여기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그 빈 공간을 놔두고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가둬가지고 코로나 소굴로 국민을 가둬가지고 이 코로나 위험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걸 질의합니다. 아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국민이라고 보시는 이런데 대한민국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불법 집회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 집회를 옹호합니까? 집회를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네. 이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우리 경제에 끼친 효과가 성장률만도 0.5% 정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것을 클러스터로 해서 발생한 그 확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람까지 사망까지 그렇게 많았는데 네?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감사 죽었는데 중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민을 보고 살인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했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8.15 집회의 주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주동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여기 있는 모두 저도 대한민국 좀 이따 국민입니다. 답변 시간 드릴게요. 우리 국민을 보고 살인자,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인격 살인을 하는 정권, 이 국민을 욕하는 정권이 저는 개탄스러운 겁니다. 문재인 규탄 집회에 나선 국민들을 맞겠답시고 본인들 스스로 차벽을 세워 다닥다닥 붙어있게 만들어 놓고 살인자라니요. 현재는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게 되어 있지만 감염자 수는 되려 감소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 게 맞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비난하는 사람들 못 나오게 막으려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죽이는 비슷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라고 부른 노영민이 충북도지사가 된다면 날 좋아하는 사람들, 날 싫어하는 사람들을 편가르기 해놓고 지역 발전은커녕 표가 잘 나오지 않은 지역은 내팽겨칠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는 걸 노영민을 지지하는 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당선을 묻는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57.8%, 노영민이는 36.3%로 그 격차가 21.5%에 달합니다. 노영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노영민은 낙선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답했나 봅니다. 허나 노영민은 부디 낙선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님께서 엊그제 청주를 찾아 노영민 당선을 위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13척의 배로 일본 대군을 이겨냈던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이 바로 승리의 원천이었다. 우리 속에 있는 좌절감과 분노, 절망을 희망, 열정,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본인의 처지도 위태로운 주제에 청주까지 앞서서 노영민을 위해 이렇게 멋진 말까지 해주셨는데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서는 잘 새겨듣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윤미향이 김은혜 후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윤미향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전후 맥락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윤미향 측은 23일 김은혜 후보를 경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측은 김은혜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언론인 관련 포럼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 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경기 지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윤미향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디선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여러분. 왜곡된 정보의 확산이라. 위안부 피해자인 길어녹 할머니는 윤미향은 어딜 가나 날 이용만 한다 라는 육성 증언까지 남기신 분인데 그럼 이건 허위 주장이 아니던가요? 윤미향이 명예를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할머니를 이용한다고 말한 길어녹 할머니와 그 영상을 공개한 할머니의 가족들은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윤미향에게 고소를 당한 김은혜 후보는 윤미향 방지법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냐는 뜻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냐며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윤미향이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그런 대빵만한 바람보다는 마포 쉼터소장이 숨지기 전 마지막 통화자가 윤미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이거나 좀 말해준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윤미향이 뭐라고 했길래 윤미향과 통화 후 그 당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된 건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척은 지들이 다 하면서 실제로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만큼이나 성범죄 사건을 연달아 일으키고 있죠. 얼마 전 정의당에서 청년정의당 대표를 맡았던 강민진 전 대표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성폭력을 정의당 사람들로부터 당했고 가해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혀 대충격을 안겼는데요. 강 전 대표는 폭로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여성 정치인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간의 답답했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23일 디지털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저는 정의당 내에서 제가 당했던 성폭력 사건 2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더 이상 가슴에 묻고 제가 살아갈 수가 없겠다는 심정으로 폭로를 결심했다며 정의당에서는 제가 피해를 호소한 다음 날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당의 입장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당이 더 이상 제가 알던 정의당이 아닌 것만 같다. 지금 저는 절망 속에 있고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은 정의당의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로서 현재도 선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를 공천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재검토는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폭로 이후에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니 이건 김종숙 아줌마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춤을 췄다는 소식만큼이나 충격적인데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폭로 이후에도 강 전 대표는 가해자들로부터의 일절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죠. 강 전 대표는 2건의 성폭력 사건 중에 청년정의당 당직자에 의한 사건이 있는데 해당 가해자는 제가 피해를 밝힌 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폭로 이후 2건 모두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내부 인사와 지지자들 중 일부는 강 전 대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대표는 제가 만약 저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했다면 피해 사실을 영원히 숨겼을 것이다라며 제가 폭로를 한 이후 당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정의당에서 저의 정치적 가능성은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당에서 이 정도로 피해 호소를 묵살하는 입장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찌됐건 저는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목소리 내기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정의당에 대한 진단도 내렸는데요. 강 전 대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해자 개인을 조치하는 것을 넘어서 당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가 변화하기를 바란다며 정의당이 그동안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바깥으로 논란이 되면 개인으로 꼬리 자르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이라는 조직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이제 저는 정치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성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했을 때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젊은 여성 정치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해놓고도 반성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데 강 전 대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